오늘도 심도 있는 전략 정비해보면서 시장 이겨내봅니다. 수요일 진짜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5월 FOMC가 2주 앞으로, 정확히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5월 4일에 예정되어 있죠. 네. 자, 이제 본격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연준 의원들의 코멘트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연준 각 지역 총재들의 코멘트 가운데 연준 내 슈퍼 울트라 매파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 또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그분이 강경 매파 발언을 쏟아내셨는데 이번에는 살짝 말끝 뒤를 좀 흐렸다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조금 그동안의 코멘트와는 의미가 좀 다른데? 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코멘트였습니다.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말씀하신 부분을 굉장히 공감하는 식으로 이제 좀 느꼈는데요. 일단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이제 미 외교협회입니다. CFR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금리를 올해 안에 신속하게 3.5%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여러 번 0.5%포인트를 올리면서 0.75까지 한번 올리는 거를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새벽의 연설을 보고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이 주장한 바고요. 일단 사실 이런 연설 내용을 전할 때는 원어의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마치 0.75%포인트, 즉 75bp를 꼭 올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고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짚어보면요.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일단 멘트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내용 몇 가지만 좀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중요한 내용 중에 인플레이션은 안심하기엔 너무 높은 수준인데 연준은 여기에 대응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긴축 정책이 다음 미팅에 시작되길 바란다라고 멘트를 했고요. 그리고 최저 수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가 3.5%가 되기를 바라는데 한 번에는 불가능할 것이지만 올해 안에는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멘트를 했고 가장 많이 예상하는 케이스가 50bp인데 이거보다 더 올리지는 않겠지만 75bp 인상 카드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계속 염두는 해두겠다.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50bp 인상이 가장 높게 예상되는 케이스이긴 하다라고 50bp 쪽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원하는 만큼 조절이 안 되면 연준은 긴축을 더 빨리 하는 플랜 B를 시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멘트도 이어갔고요. 그리고 다른 무기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차대 조표를 조금 더 활용해서 즉 QT를 좀 더 이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고요. 나는 리버스 트위스트를 실행하는 것까지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재는 연준이 패시브하게 긴축하는 전략에 만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심해진다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내 생각엔 그럴 것 같지 않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직접적으로 미국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또 멘트를 했고요. 그리고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엄청난 수준에 오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대응한다면 인플레이션 잡힐 수 있다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블러드 총재가 말씀하신 그 긴 연설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발언 몇 가지만 좀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미지 한번 보시죠. 일단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 중에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가장 많이 예상하는 케이스는 50bp보다 더 올리지는 않겠지만 75bp 인상 카드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50bp가 가장 높게 되는 케이스긴 하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75bp를 올려야 된다라고 강하게 멘트한 뉘앙스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제 50bp 가능성을 좀 막 강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리버스 트위스트를 이제 지금 염두는 충분히 해두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연준이 패시브하게 긴축하는 지금 전략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리버스 트위스트 결국 장기 채권을 좀 팔면서 이제 액티브하게 좀 팔고 단기 채권을 사들이는 것인데 이거는 꼭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좀 벌려놓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건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블러드 총재가 만기 채권을 다시 연장하지 않으면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그대로 그냥 끝내는 이런 방식의 지금 전략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 잡힐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은 잡힐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은 블러드 총재가 말씀하신 게 지금까지는 정말 강력하게 매파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여지를 줬구나 이 정도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행간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니 궁극적으로 그분이 이제 말씀하고자 했던 거는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게 궁극적인 메시지였네요. 네. 자, 그러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미 연준은 이렇게 금리 인상 기조를 굳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한은의 금통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재 부재 속에서도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총재가 부재하다 보니 다음번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상당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강행을 했다고 하면은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금통위를 열었습니다. 14일에 열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1.5%로 인상했습니다. 기존 1.25에서 0.25 정도 25bp 인상을 시킨 건데 사실 이거는 보니까 2020년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작년 8월 그리고 11월 그리고 올해 1월에 이어서 네 번째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 금통위 이전에는 뭐 채권 보유 운용자들한테 한 100명 정도 이제 물어봤을 때 한 50대 50 정도 대답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연준이 50bp 쪽 빅스텝 쪽으로 이제 아예 의견을 기울이면서 금리 인상 쪽에 말하는 사람들의 응답자가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또 언제 할까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는 기준금리를 2%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현재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연준이 계속 빅스텝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예고를 하면서 우리도 하반기에 이제 아무래도 추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저도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이 이제 공석인데 굳이 올릴까라는 사실 생각 좀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바로 전에 총리셨던 이주열 총재가 항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금통위원 내부에서도 결정된 사안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이 빅스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적절하게 이제 금리를 컨트롤해주지 않으면 상대적 환율 상황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자금 유출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준의 어떤 이런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가지고 컨트롤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이 기조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미국 연준은 빅스텝을 예고를 했단 말이죠. 한은도 이에 따른 적절한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 우리는 빅스텝이 아니라면 이번처럼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가는 금리 역전차가 또 발생을 하기 마련인데 네. 지금도 외국인의 자금 이탈 현상이 심하거든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만 10조 원 이상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외국인의 자본 유출 가능성은 더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금리 역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환 위기가 재발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괜히 투자자분들께 걱정거리를 만들어드리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1.5%고요. 미국은 0.2에서 0.5% 사이기 때문에 만약 50bp씩 빅스텝을 2번 정도 하면은 거의 똑같아진 수준이고 3번 정도 하게 되면 역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당장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미국이 빅스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어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이제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죠.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나라 미국의 금리 차가 이제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은 낮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작용은 감내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또 멘트를 했는데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성장률 자체가 4% 중반으로 예상이 되면서 금리를 더 빨리 올릴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4%의 물가 상승률 때문에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성장률 자체가 미국보다는 견실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따라서 금리 인상의 금리 역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펀더멘탈 상황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급격한 자본 유출을 통해서 누군가가 괜한 걱정을 하는 대로 외환 위기 재발 같은 이슈는 지금 걱정할 사항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IMF 때랑 지금이랑은 명백하게 다르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단 환율이 절하되면서 이제 물가 압력이 다가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전 세계의 어떤 중앙은행들의 금리 격차를 좀 봐가면서 조절을 해나가는 정책은 분명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창용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 또 멘트를 했냐면 한국은행이 물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물가 통화 정책만으로는 이제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부분,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러 정책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하셨습니다. 한은이 또 연구 능력을 좀 배양해서 전반적으로 국가 문제에도 조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키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현재 양국의 금리 격차를 잘 조절해가면은 펀더멘탈상 외국인 자금이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유출되는 이유는 MSCI 리밸런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건 너무 여러분들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금리 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유출 가능성은 좀 늘어나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걸 앞으로 한국은행이 어떻게 처리를 해갈지는 우리가 좀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 외국인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시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업종과 종목군은 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금리 인상기에 제가 항상
달째 나와서 이제 시크릿커는 꼭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이제 포트에 한두 종목 이상은 좀 담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그간 좀 많이 강조해왔었던 중소형 철강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한일철강 같은 경우는 10% 이상 정도 수익을 진행 중이고요. 그 밖에 휴스틸 급등 나왔죠. 그리고 한국철강 등 제법 큰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도 될 만한 철강주가 있어서 제가 오늘 철강주와 함께 금리 인상기에 꼭 보유하셔야 될 철강주, 화학주 그리고 조선주를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철강주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픽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무조건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실적의 저평가 기업이고요. 1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하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분야 기업이죠. 철강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가 상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이어가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 황금 에스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수익을 제법 크게 내드린 종목인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가 기간 산업 근간 소재인 스테인리스 쪽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 29.79% 그리고 유보율은 3,707.99% 정도 나오는 기업이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화학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국도화학인데요. 호실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 쪽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국가 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점유율이 65% 정도 나오는 기업이고요. 부채 비율은 73.8%, 유보 비율은 1,721% 정도 나오는 기업이니까 관심 가져보시고 공부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송원산업 한번 봤습니다. 폴리머 안정제 및 코팅제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료 첨가제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105% 그리고 유보 비율은 4,427% 정도 나오는 기업이니까 화학주는 국도화학, 송원산업 두 개의 기업 한번 공부해보시고 투자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거는 타이밍 됐을 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했던 종목인데 한국조선해양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자재 쪽이고요. 이번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기업이고 부채 비율 119% 그리고 유보 비율은 2,688% 정도 나오는 기업이니까 이 기업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저께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한국카본입니다. 일단 언급 드리고 수익이 이어지실 거라 보고 있는데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탄소 섬유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죠. 잘 아시는 대로 LNG 운반선의 화물창을 만들 때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기업 같은 경우는 화물뿐만 아니고 이제 정말 다양한 어떤 업종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 굉장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28%, 유보 비율은 1,697%, 이 두 가지 기업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해드리면 철강주는 포스코 홀딩스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황금 ST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학주는 국도화학 그리고 송원산업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선주는 한국조선해양, 한국카본 이 두 개 기업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컨셉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종목 설명드릴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부채 비율 낮은 기업, 유보율이 최대한 높은 기업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분명히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재무구조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올릴 때 정말 큰 데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부채 비율이 최대한 낮은 기업, 없으면 안 됩니다. 적정 수준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낮을수록 좋고 유보 비율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생각하시고 종목을 선정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또 금리 인상기에 경민이들, 경기 민감주들 또 주목하고 있는데 탑 6종목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리오프닝주도 관심 많이 갖고 실적주도 관심 많이 갖거든요. 네. 이 두 분류 안에서는 또 어떤 종목 좀 탑 1으로 한번 꼽아 주실 수 있는지. 리오프닝주는 사실 제가 굉장히 또 말씀 많이 드렸죠. 일단 백화점 관련주 괜찮고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모 백화점이 전 세계 매출 1위 이 정도면 거의 답이 나온 것 같고요. 신세계요? 맞습니다. 네. 신세계 강남점이죠. 그 나왔고요. 그리고 여행사로는 참 좋은 여행 이 정도 소개해드렸으니까 리오프닝주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와 수요일 진짜 전략 시간 이어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